차가운 빗줄기가 서울의 밤거리를 무자비하게 내리치고 있었다. 마치 하늘이 서유진의 절망적인 심정을 대변이라도 하듯 도시의 화려한 불빛은 빗속에서 흐릿하게 번져 나갔다.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집이었던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계모 박선희의 악독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내 아비가 남긴 빗더미만으로도 지긋지긋한데 이제 너까지 책임질 수 없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다. 장례식 내내 슬픔에 잠겨 있던 그녀에게 박선희와 그녀의 딸 서민아는 오늘 본색을 드러냈다. 아버지가 남긴 모든 재산, 심지어 이 집까지 자신들의 명의로 돌려놓고는 유진을 빈털터리로 내쫓은 것이다.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여긴 아빠와의 추억이 담긴 집이에요. 그녀의 애원은 박선희의 차가운 비웃음에 묻디었다. 추억이 밥 먹여주니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내 아빠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 비 말고는. 그 말은 비수처럼 유진의 가슴에 박혔다. 서민아는 문틈으로 유진의 비참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언니, 이제 길거리 신세가 됐네. 그동안 우리 엄마 돈으로 호의호식했으면 됐잖아. 이제 그만 나가서 내 힘으로 살아봐. 유진은 두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와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아버지의 따뜻했던 미소, 함께 정원을 가꾸던 기억, 모든 것이 저 차가운 문 너머에 갇혀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그녀는 빗속에 홀로 남겨졌다. 굳게 닫힌 문은 그녀와 과거를 단절시키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다. 정처 없이 강남의 거리를 헤맸다. 화려한 연사인과 값비싼 외제차들이 쌩쌩 달리는 거리는 그녀의 처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사람들은 바쁜 걸음으로 그녀를 스쳐 지나갔고 아무도 흠뻑 젖은 채 영혼 없이 걷는 그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배고픔과 추위가 온몸을 덮쳐왔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깊은 배신감과 고독감이었다. 아버지는 왜 자신을 이렇게 홀로 남겨두고 떠나셨을까?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다가도 병상에서 마지막까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다.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녀의 발걸음은 어느 어두운 골목 앞에서 멈췄다.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었다.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차가운 벽에 몸을 기댄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쏟아지는 비를 피할 생각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도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의식이 희미해져 가는 순간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둠을 가르며 다가오는 한 줄기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었다. 그 불빛이 너무나 눈부셔서 유진은 저것이 자신을 데리러 온 저승사자의 등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진성 파이낸셜의 대표 강지훈은 무심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 비서, 저 앞에 쓰러져 있는 건 뭐지? 그의 목소리는 주변의 빗소리만큼이나 차가웠다. 운전석에 있던 김 비서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사람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여자인 것 같은데. 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귀찮은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냥 지나가지. 그의 짧은 명령에 김 비서가 차를 움직이려던 순간이었다. 지훈의 시선이 무너져 내리는 여자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창백한 얼굴.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눈빛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한 줄기 독한 불꽃. 그것은 단순한 절망이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자존심처럼 보였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종류의 눈빛이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잠깐. 차는 다시 멈춰 섰다. 김 비서는 백미러로 지훈의 표정을 살폈다. 평소에 그라면 절대 길거리의 노숙자나 취객 따위에게 관심을 보일 리 없었다. 대표님,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계산이 빠르게 오갔다. 저 여자는 누구일까?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있을까? 알 수 없는 호기심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평생을 계획과 통제 속에서 살아온 그가 처음으로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자신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채태워. 그 말에 김 비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대표님. 하지만 지훈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2번 말하게 하지 마. 그 한마디에
김비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급히 차에서 내렸다. 우산을 든 김비서가 유진에게 다가가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그녀는 거의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부축하려 하자 유진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를 밀어내려 했다. 저리 가요. 희미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그 모습이 차창을 통해 지훈의 눈에 고스란히 들어왔다. 그는 묘한 흥미를 느꼈다. 결국 김비서는 반쯤 기절한 유진을 부축해 차 뒷좌석에 태웠다. 차갑고 축축한 기운이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에 스며들었다. 지훈은 불쾌한 듯 인상을 썼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의식을 잃은 채 자신을 향해 쓰러지는 유진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얼굴은 생각보다 더 앳되어 보였다. 하지만 고단한 삶의 흔적이 역력했다. 지훈은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 한 올을 무심코 손가락으로 쓸어 넘겼다. 그 순간 유진이 희미하게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그의 차가운 눈과 마주쳤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텅 빈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한 그녀의 눈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 눈은 그가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보석보다도 깊고 어두웠다. 유진은 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고는 이내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차는 다시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지만 차 안은 기묘한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비서는 룸미러를 통해 두 사람을 힐끗 쳐다보며 생각했다. 오늘 밤 대표님의 세상에 무언가 예측 불가능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지훈의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그녀를 직접 안아들었다. 그의 행동에 가사도우미와 김비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타인과의 신체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그가 흠뻑 젖은 낯선 여자를 직접 안고 있는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의 품에 안긴 유진은 생각보다 가벼웠다. 젖은 옷에서 전해져 오는 한기가 그의 천을 빼앗아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게스트룸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가사도우미가 유진의 옷을 갈아입히고 몸을 닦는 동안 지훈은 서재에서 위스키 잔을 기울였다.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왜 그런 충동적인 행동을 했을까? 단순히 변덕이었을까? 아니면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일까?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을 분석하고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의 일은 그의 통제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그는 잔에 남은 위스키를 단숨에 털어 넣었다. 잠시 후 의사가 도착해 유진을 진찰했다. 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그리고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절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링거를 맞고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했다. 의사가 돌아간 후 지훈은 다시 조용히 게스트룸으로 들어갔다. 링거를 맞으며 잠든 유진의 얼굴은 한결 편안해 보였다. 창백한 뺨에 희미한 혈색이 돌았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내일 아침이 되면 그녀에게 돈 몇 푼을 쥐어주고 내보내야 할까?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깔끔한 처리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싹트고 있었다. 최근 그를 괴롭히고 있던 문제, 바로 할아버지의 성화와 같은 결혼 압박이 떠올랐다. 그는 정략 결혼을 통해 자신의 사업에 불필요한 족쇄를 채우고 싶지 않았다. 그렇다고 계속 독신으로 버티기엔 그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촌 강태민과 그를 지지하는 이사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버거웠다. 그에게는 방패가 필요했다. 세상의 이목을 잠재우고 할아버지를 만족시킬 만한 완벽한 가짜 아내. 배경도 가족도 없어 자신의 통제하에 둘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그의 시선이 다시 유진에게로 향했다. 길 위에서 발견된 여자. 아무런 배경도 돌아갈 곳도 없어 보이는 여자. 하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있는 여자. 어쩌면 그녀가 자신의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이것은 미친 생각이었다. 비합리적이고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그 도박이 주는 스릴과 기대감이 그의 피를 끓게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 아침 이 여자가 깨어나면 그는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할 생각이었다. 그녀의 인생과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위험한 계약을.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의 운명은 비에 젖은 도시의 침묵 속에서 조용히 교차하기 시작했다. 따스한 햇살이 부드러운 커튼을 뚫고 들어와 서유진의 굳게 닫힌 눈꺼풀을 간지렸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처음 시야에 들어온 것은 낯선 방의 호화로운 천장이었다. 어젯밤의 차가운 빗줄기와 아스팔트의 냉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몸은 최고급 실크 시트의 부드러움에 감싸여 있었다. 혼란스러운 머리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넓은 방은 모던하고 절제된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고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다. 여기가 어디지? 그녀는 자신의 팔에 남은 희미한 링거 자국을 발견하고는 어젯밤의 기억을 더듬었다. 쏟아지는 비, 굳게 닫힌 대문, 그리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던 눈부신 헤드라이트와 차갑고 무심했던 한 남자의 눈빛. 그녀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잠옷으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불안감과 경계심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때 방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어젯밤에 그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회색 정장 차림이었고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그의 손에는 서류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다. 남자는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며 말했다. 일어났군. 그의 목소리는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차갑고 건조했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리며 물었다. 누구시죠? 여긴 어디고요? 왜 제가 여기 있는 겁니까? 남자는 그녀의 질문에 바로 답하는 대신 침대에서 몇 걸음 떨어진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오만함과 여유가 묻어났다. 내 이름은 강지훈, 진성 파이낸셜 대표다. 여긴 내 집이고.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유진의 반응을 살폈다. 유진은 진성 파이낸셜이라는 이름에 숨을 삼켰다. 국내 금융계를 좌지우지하는 거대 기업. 그곳의 대표라면 이 남자는 대한민국 최상위 계층의 인물이라는 뜻이었다.
어젯밤 길에서 쓰러져 있는 널 발견했고 변덕으로 데려왔지. 그의 말투에는 어떤 동정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길에서 더러워진 물건을 주워온 사람처럼 담담했다. 유진은 그의 오만한 태도에 불쾌감을 느꼈지만 지금은 자신의 처지를 먼저 파악해야 했다. 감사합니다. 신세진도는 어떻게든 일해서 갚겠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그녀가 침대에서 내려오려 하자 지훈이 그녀를 제지했다. 앉아. 내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유지는 마지못해 침대 가장자리에 다시 걸터 앉았다. 지훈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파일을 그녀 앞 테이블 위로 던졌다. 서유진, 24살. 아버지는 중소기업 서진무역의 서동철 사장. 일주일 전 심장마비로 사망. 현재 계모 박선희와 이복 동생 서민에 의해 전 재산을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난 상태. 맞나? 유진의 눈이 커졌다. 이 남자는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알아냈다. 소름 끼치는 정보력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것은 긍정의 의미였다. 지훈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 서유진 씨, 나랑 결혼해 주겠나? 그 말은 폭탄처럼 조용한 방의 공기를 뒤흔들었다.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뭐라고요? 그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다. 지금 저를 동정해서 구걸이라도 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장난치는 겁니까? 지훈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을 이었다. 동정이나 장난 같은 비효율적인 감정 소모는 내 취미가 아니야. 이건 거래 제안이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며 말을 계속했다. 나에겐 결혼할 여자가 필요해. 집안 어른들의 성화를 잠재우고 내 자리를 위협하는 내부의 적들을 견제할 방패막이가. 하지만 정략 결혼으로 내 사업에 족쇄를 채울 생각은 없어. 그래서 찾고 있었지. 배경 없고 잃을 것 없어서 조용히 내 통제해 있어줄 사람. 어젯밤 내가 운 좋게도 그런 사람을 발견한 것 같군. 그의 시선이 유진에게 향했다. 그 눈빛은 마치 그녀를 값비싼 상품처럼 뜯어보고 평가하는 듯했다. 모욕감에 유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미쳤군요.
당신이 보기에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요? 길에서 주워왔다고 해서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형인 줄 아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다. 당신의 그 잘난 방패막이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죠. 전 갈 테니까요. 그녀는 단호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지우는 태연했다. 복수하고 싶지 않나? 그의 나지막한 한마디가 유진의 발걸음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박선희와 서민아, 그들이 내 아버지의 회사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재산을 빼돌렸는지 그 증거들을 내가 쥐고 있다면 어떨까? 지훈은 테이블 위에 파일을 펼쳐 보였다. 그 안에는 박선희의 횡령과 주가 조작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담긴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내 힘을 이용하면 그들을 파멸시키는 건 시간 문제지. 하지만 넌 혼자서 뭘 할 수 있지? 돈도 백도 없는 네가 할 수 있는 건 고작 길거리에서 소리치다 쫓겨나는 것뿐이야. 그의 말은 잔인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유진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쥐어졌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었다. 모든 것을 되찾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지훈은 흔들리는 그녀의 눈을 놓치지 않았다. 나는 동정심을 파는 게 아니야. 기회를 주는 거지. 넌 나에게 2년이라는 시간을 줘. 완벽한 아내 역할을 연기하며 내 방패가 되어주면 돼. 그 대가로 나는 내게 복수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칼을 쥐어주지. 2년 뒤 계약이 끝나면 넌 네가 되찾은 모든 것과 함께 두둑한 위자료를 받고 조용히 사라지면 돼. 서로에게 이보다 더 좋은 거래는 없을 텐데. 그는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도 위험한 제안을 던졌다. 유진은 깊은 갈등에 휩싸였다. 자존심을 버리고 이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비참하게 살아갈 것인가? 한참의 침묵 끝에 유진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좋아요. 그 거래 받아들이죠. 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다음 말은 그의 예상을 벗어났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녀는 당당하게 그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다. 첫째, 계약서는 변호사 입회해 양쪽의 권리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해요. 둘째, 당신은 나의 복수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셋째, 계약 기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사생활을 철저히 존중해야 하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없을 겁니다. 지훈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흥미롭다는 듯한 눈빛으로 바뀌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녀의 당돌함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 조건을 모두 수용하지.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연락해 자신의 개인 변호사를 불렀다. 잠시 후 변호사가 도착했고 지훈이 미리 준비해둔 계약서를 바탕으로 유진의 요구사항을 추가한 최종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계약서의 조항들은 냉혹할 정도로 사무적이었다. 결혼 기간, 각자의 의무, 이혼 조건, 비밀 유지 조항까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유진은 펜을 든 채 잠시 망설였다. 이 종이 한 장에 자신의 인생을 파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아버지의 얼굴과 계모의 비웃음을 떠올렸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는 결심한 듯 자신의 이름을 계약서에 써 내려갔다. 서유진. 그녀의 필체는 가늘었지만 단호했다. 이어 강지훈도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두 사람의 서명이 나란히 놓인 계약서가 완성되자 방 안에는 기묘한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이제 법적으로 묶인 부부이자 철저한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었다. 지훈은 계약서를 변호사에게 건네며 유진에게 말했다. 환영하지, 강지훈의 아내.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그의 말에 유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았다. 저 화려하지만 냉혹한 도시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위험한 도박을 시작한 것이다. 강지훈의 세계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서유진이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날부터 그의 펜트하우스는 최고의 전문가들로 북적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에티켓 강사, 화술 전문가까지 마치 잘 짜인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서유진이라는 원석을 진성 파이낸셜의 안주인으로 빚어내기 시작했다. 유진은 숨 돌릴 틈도 없이 강도 높은 교육을 받았다. 수백 가지에 달하는 식사 예절, 복잡한 상류층의 족보와 인물 관계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표정, 연기까지. 힘들고 굴욕적인 순간도 있었지만 그녀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이것이 복수를 위한 첫걸음이라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다. 강지훈은 멀리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는 유진의 놀라운 학습 능력과 강한 정신력에 내심 감탄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주눅이 들거나 포기했을 법한 상황에서 그녀는 오히려 도끼를 품고 더욱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그가 투자한 시간과 돈의 가치를 충분히 해낼 제목이었다. 며칠 후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한 지훈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진성 파이낸셜 강지훈 대표, 오랜 기간 비밀 연애해 온 비연예인과 깜짝 약혼 발표. 단 한 줄의 기사가 대한민국 재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다. 유진이 강씨 일가에게 정식으로 첫인사를 드리는 저녁 식사 자리였다. 그녀는 지훈이 골라준 우아한 네이비 색상의 드레스를 입고 그의 옆에 섰다. 겉으로는 완벽하게 평온해 보였지만 드레스 아래로 감춘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긴장할 것 없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지훈이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위로나 격려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이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영희일 뿐이다. 완벽한 연기를 해내야만 한다. 강씨 일가의 본가는 성곽처럼 위압적인 담장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한옥이었다. 대청마루에 들어서는 순간 유진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로 꽂히는 것을 느꼈다. 상석에는 호랑이 같은 눈빛을 한 강씨 가문의 수장, 강만철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지훈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촌 강태민과 그의 부모, 다른 일가친척들이 마치 배심원처럼 그녀를 뜯어보고 있었다. 식사 내내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모두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다. 침묵을 깬 것은 강태민이었다. 그는 와인잔을 우아하게 돌리며 비꼬는 듯한 말투로 물었다. 유진 씨라고 하셨죠? 실례지만 어떤 집안의 영예이신지 저희가 아는 명망 있는 가문 중에는 서씨 성을 가진 분이 안 계셔서요. 모든 시선이
다시 유진에게로 집중되었다. 이것은 그녀를 시험하기 위한 첫 번째 공격이었다. 유진은 지훈과 미리 짜 맞춘 시나리오를 떠올렸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해외에서 미술사를 공부한 고아.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만한 가문은 없습니다. 프랑스에서 홀로 유학하며 미술사를 공부했습니다. 태미는 그녀의 침착한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공격했다. 아, 고하셨군요. 어쩐지 지훈이 형은 예전부터 특이한 취향을 가졌었죠. 그런데 미술사를 공부했다기엔 유진 씨에게서 예술가의 향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군요. 그 노골적인 무시에 지훈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가 나서려는 순간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태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술의 향기란 꼭 예술가에게서만 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향기가 아니라 작품에 담긴 역사와 철학을 이해하는 눈에서 비롯되니까요. 예를 들어 지금 저 벽에 걸린 김황희 화백의 점화는 단순히 아름다운 푸른 점들의 집합이 아니라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우주적 질서를 담아낸 작가의 고독한 영혼 그 자체죠. 그녀의 말에 좌중은 순간 조용해졌다. 그녀는 단순히 암기한 지식을 읊는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 어깨너머로 배웠던 예술에 대한 진심 어린 이해가 그녀의 목소리에 묻어났다. 그 순간 줄곧 침묵을 지키던 강만철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내 말이 맞다. 저 그림의 가치를 알아보는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인정의 기색이 담겨 있었다. 태미는 예상치 못한 방역에 얼굴이 굳어졌다. 지훈은 유진을 슬쩍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차분한 자신감이 어려 있었다. 그는 또다시 그녀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다. 그 사이 강지훈의 약혼 소식은 유진의 계모 박선희와 서민아에게도 전해졌다. 처음에는 동명이인일 것이라며 코웃음을 쳤지만 곧 기사에 실린 흐릿한 파파라치 사진 속 여자가 유진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말도 안 돼. 그 애가 어떻게 진성그룹 며느리가 돼? 박선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서민아는 불안에 떨며 말했다. 엄마,
어떻게 걔가 정말 강지훈 대표랑 결혼하면 우리 회사, 우리 가만두지 않을 거야. 두려움이 그들을 덮쳤다. 그들은 유진의 과거를 폭로해서라도 이 결혼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빈털터리로 쫓겨난 고아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강씨 집안에서 그녀를 받아줄 리 없다고 확신했다. 폭풍 같던 저녁 식사가 끝나고 유진은 다시 지훈의 차에 올라랐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전의 어색한 침묵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되새겼다. 마치 살 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오늘 잘했어. 아주 짧고 무심한 한마디였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칭찬이라는 사실에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옆모습이 이전보다 덜 차갑게 느껴졌다. 유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다시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그 한마디가 오늘 하루의 긴장을 눈 녹듯 녹여주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막 사자들의 소굴에 첫 발을 내디뎠을 뿐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적들과 싸워야 할지 그녀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다. 계약으로 맺어진 그들의 동거는 차가운 규칙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하고 화려했지만 두 사람이 공유하는 공간은 거실과 주방뿐이었다. 각자의 침실은 복도의 양끝에 위치하여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만들었고 그들은 불필요한 마주침을 피하며 그림자처럼 서로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한 공간에 산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어느 날 밤 유진은 잠이 오지 않아 서재에 들렀다가 책에 몰두하고 있는 지훈을 발견했다. 그는 안경을 쓴 채 날카로운 인상을 누그러뜨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인간적으로 느껴졌다. 또 다른 새벽에는 갈증 때문에 주방에 갔다가 악몽이라도 꾼 듯 차가운 물을 들이켜는 그의 지친 뒷모습을 보기도 했다. 지훈 역시 유진의 소리 없는 존재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제공하는 호화로운 삶에 조금도 취하지 않았다. 명품 옷이나 보석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여가 시간에는 그의 서재에 있는 예술 서적들을 탐독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부와 명예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신기루인 양, 오직 자신의 목표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지훈이 지금까지 만나왔던 그의 배경과 재력을 보고 접근했던 여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는 유진의 조용한 끈기와 강인함이 지난번 가족 식사 자리에서 보여준 임기응변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의 본질 그 자체였다. 유진은 지훈이라는 남자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통제광처럼 보였지만 그의 서재 한편에는 낡은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부모님과 어린 소년. 하지만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 부분은 미세하게 빛이 발해 있었고 지훈은 가끔 그 사진 앞에서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유진은 그에게도 숨겨진 아픔이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가 왜 그렇게 타인에게 마음의 벽을 치는지, 왜 그토록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지 그 이유의 편린을 엿본 것 같았다. 그는 차가운 CEO 이전에 상처 입은 한 명의 인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발생했다. 진성그룹이 후원하는 VVIP 자선 경매 파티에 부부 동반으로 참석해야 했다. 공식적인 약혼 발표 후 두 사람이 처음으로 함께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였다. 유진은 눈부신 실버 드레스를 입고 지훈의 팔짱을 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그녀는 완벽한 강지훈의 피앙세 역할을 연기했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리드하며 재계의 주요 인사들에게 소개했다. 그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완벽하고 아름다운 한 쌍의 예비 부부였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문제가 터졌다. 강태민과 결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 경쟁사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지훈을 향해 교묘한 공격을 시작했다. 강 대표님의 예술에 대한 안목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마침 여기 무명 작가의 그림이 한 점 나와 있는데 진성그룹의 명성에 걸맞게 통 큰 기부를 한번 보여주시죠. 그는 경매에 나온 작은 풍경화를 가리켰다. 누가 봐도 평범하고 가치 없어 보이는 그림이었다. 지훈이 기부를 거절하면 인색하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고 그렇다고 별 볼 일 없는 그림에 큰돈을 쓰면 조롱거리가 될 것이 분명한 악의적인 함정이었다. 장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지훈이 차갑게
무언가 응수하려던 바로 그 순간 유진이 그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건네받아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입을 열었다. 대표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 그림을 보니 저도 잠시 잊고 있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그림을 향해 걸어가며 말을 이었다. 이 그림은 무명 작가의 작품이 아닙니다. 20세기 초 불운하게 요절하여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비운 천재 화가 이수현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그의 유일한 후원자였던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 그림을 애타게 찾으셨다는 이야기를 아버지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그림의 구석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이니셜과 독특한 붓 터치 기법, 그리고 물감의 재질까지 막힘없이 설명했다. 그녀의 전문적인 설명에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미술계의 권위자 몇몇이 무대 위로 올라와 그림을 자세히 살피더니 이내 감탄을 터뜨렸다. 유진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던 것이다. 순식간에 평범한 풍경화는 세기의 발견으로 떠올랐고 경매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결국 그 그림은 한 미술관에 엄청난 가격으로 낙찰되었고 그 수익금 전액은 자선기금으로 전달되었다.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진성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엄청난 명예를 얻었고 지훈을 함정에 빠뜨리려던 경쟁사 대표는 망신만 당한 채 자리를 떠났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유진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의 약혼녀가 아닌 자신만의 빛을 발하는 존재로 각인되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유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충격과 감탄, 그리고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생경한 감정이 그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녀는 그저 계약상의 파트너가 아니었다. 그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자 그 자신조차 예측할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여자였다. 파티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 평소와 같은 침묵이 흘렀지만 그 공기의 무게는 완전히 달랐다. 한참 만에 지훈이 입을 열었다. 고맙다. 진심이 담긴 짧은 한마디였다. 유진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알았지? 그 그림에 대해서. 그는 정말로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가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깨너머로 그림 보는 법을 배웠죠. 아버지는 돈이 되는 그림보다 이야기가 있는 그림을 더 사랑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가만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두꺼운 얼음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났다. 그것은 동정도 계산도 아닌 서로에 대한 순수한 인간적인 이해와 존중의 시작이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해 각자의 방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지훈이 무심코 말했다. 앞으로도 종종 당신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질 것 같군. 그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사라졌다. 홀로 남은 유진은 오랫동안 그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다.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 위험한 계약 관계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예감했다. 자선 파티에서의 성공적인 데뷔 이후 강지훈과 서유진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지훈은 더 이상 유진을 단순히 보호해야 할 계약 파트너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안에 잠재된 날카로운 지성과 강인한 승부욕을 보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약속대로 유진의 복수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시작했다. 단순한 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진성그룹의 최고 법무팀과 재무분석팀을 그녀에게 붙여주었다. 그는 유진을 자신의 전략회의에 참여시키며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회사였던 서진무역의 모든 자료를 검토하며 밤을 새웠다. 아버지의 경영 철학이 담긴 서류들, 회사의 재무제표, 그리고 박선희가 CEO로 취임한 이후에 수상한 자금 흐름까지. 그녀의 기억 속에 있던 회사 내부 사정과 지훈이 제공한 데이터가 결합되자 박선희의 횡령과 배임 행각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늦은 밤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두 사람의 작전실이 되었다. 커피 향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그들은 박선희를 무너뜨릴 첫 번째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목표는 한 달 뒤에 열릴 서진무역의 정기 주주총회였다. 박선희는 회사의 핵심 자산인 물류, 창고와 유통망을 자신이 몰래 세운 유령 회사에 헐값으로 매각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회사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마지막 단물까지 빨아먹으려는 속셈이었다. 유진과 지훈은 이 매각을 저지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았다. 지훈은
김비서를 통해 자신의 흔적을 완벽히 지운 위탁회사를 내세워 시장에 풀린 서진무역의 주식을 조용히 사들였다. 탐욕에 눈이 멀어 흥청망청 돈을 쓰고 있던 박선희와 서민아는 자신들의 발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마침내 주주총회 당일이 되었다. 박선희는 화려한 옷차림으로 의장석에 앉아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일사천리로 회의를 진행하며 핵심 자산 매각 안건을 상정했다. 몇몇 소액 주주들이 우려를 표했지만 그녀는 교묘한 말솜씨와 위압적인 태도로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안건에 대한 표결이 막 시작되려는 순간 회의장 뒷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단단한 표정의 서유진이 서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지훈의 법무팀이 포진해 있었다. 박선희와 서민아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네가 여기를 어떻게... 박선희가 더듬거리며 소리쳤다. 유진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당당하게 회의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의장석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새로운 주요 주주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가 건넨 서류를 높이 들어 보였다. 그 서류에는 위탁회사가 확보한 의결권 지분이 명시되어 있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유진은 멈추지 않고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박선희가 자산을 매각하려는 회사가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라는 증거, 그리고 그 회사의 실소유주가 박선희의 남동생이라는 사실까지. 그녀는 침착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박선희의 계획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불법적인지를 조목조목 폭로했다. 더 이상 순진하고 어리숙했던 과거의 서유진은 없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전투를 지휘하는 장군처럼 위풍당당했다. 궁지에 몰린 박선희는 이성을 잃고 보안 요원들을 향해 소리쳤다. 저 미친년을 당장 끌어내. 저 애는 우리 회사랑 아무 상관없는 애야.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되려는 그 순간 또 한 번 뒷문이 열렸다. 이번에는 강지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걸어와 유진의 옆에 섰다.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진성그룹의 총수가 그곳에 나타났다는 사실 한만으로도 모든 소음이 멎었다. 주주들은 숨을 죽였고 박선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강지훈의 등장은 유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지지 표명이었다. 그가 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는 것만으로 상황은 완전히 정리되었다. 주주들의 마음은 순식간에 유진 쪽으로 기울었고 박선희의 자산 매각 안건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첫 번째 전투는 유진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회의가 끝나고 분을 사귀지 못한 서민아가 유진에게 달려들며 악을 썼다. 이 배은 망덕한 년, 어디서 남자를 홀려서 나타나 네가 뭔데 우리 엄마 앞길을 막아. 그녀가 유진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드는 순간 지훈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유진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고 미나의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 사람에게 손끝 하나라도 더 댔다간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다. 그 살벌한 경고에 미나는 겁에 질려 주저앉았다. 이 모든 극적인 장면은 어디선가 정보를 듣고 달려온 한 기자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지훈은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유진의 허리를 감싸 안고 유유히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승리의 쾌감과 함께 그의 단단한 팔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진의 심장은 세차게 요동쳤다. 주주총회에서의 극적인 사건은 다음 날 모든 언론의 안면을 장식했다. 특히 강지훈이 서민아로부터 서유진을 보호하는 사진은 냉혈 CEO의 유일한 약점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대중은 그들의 관계를 단순한 정략 약혼이 아닌 역경을 함께 헤쳐나가는 세기의 로맨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진성그룹의 주가는 오히려 소폭 상승했고 강지훈의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는 법.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이를 가는 이들이 있었다. 모든 것을 잃고 굴욕감에 휩싸인 박선희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강태민에게 연락했다. 강씨 가문의 호화로운 응접실에서 그녀는 강태민 앞에 납작 엎드려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를 꺼내 보였다. 서유진, 그 아이의 과거를 제가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 애는 본래 길바닥에 나앉았던 빈털터리 고아입니다. 그런 천박한 애가 어떻게 강지훈 대표를 유혹했는지 제가 그 모든 것을 폭로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유진을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요부로 묘사하며 이 스캔들을 터뜨리면 강지훈과 강씨 가문의 명성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고 그를 부추겼다. 강태민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지훈의 가장 완벽해 보이는 갑옷에 생긴 균열, 바로 서유진을 공략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두 원수의 추악한 동맹이 맺어졌다. 그들의 계획은 이중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박선희가 아는 유진의 과거를 더욱 자극적으로 각색하여 신뢰도 낮은 인터넷 매체와 타블로이드 신문에 흘려 대중적 스캔들을 일으킨다. 둘째, 강태민은 이 스캔들을 빌미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여자를 잘못 들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강지훈의 경영 자질을 문제 삼아 그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대규모 해외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게 만들 계획이었다. 모든 것이 성공한다면 강지훈은 사랑과 일, 모든 것을 잃게 될 터였다. 그 무렵 펜트하우스 안의 두 사람은 외부의 폭풍 전야를 알지 못한 채 승리의 여운 속에서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의 소동으로 유진의 팔에 가벼운 찰과상이 생긴 것을 발견한 지훈은 무심한 척 직접 구급 상자를 가져와 그녀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서툰 그의 손길이 상처에 닿을 때마다 유진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날 밤 와인을 한잔하며 유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그렇게 타인을 믿지 못하나요? 지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아주 조금 드러냈다.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아프게 배신당한 적이 있거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에 그 한마디에 담긴 깊은 상실감과 고통을 유진은 느낄 수 있었다. 유진에 대한 복수를 넘어 박선희의 모든 비리를 뿌리 뽑기로 결심한 지훈은 자신의 팀에게 서진 무역에 대한 강도 높은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던 중 조사팀은 예상치 못한 사실을 발견했다. 유진의 아버지 서동철 사장이 사망하기 직전 몇 달 동안 박선희의 계좌로 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돈이 여러 차례 입금된 기록을 찾아낸 것이다. 단순한 횡령 액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자금의 출처를 역추적하자 진성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였던 지금은 사라진 건설사와 연결된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 건설사는 과거 강지훈의 어머니가 연루되었던 비극적인 사고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곳이었다. 보고를 받은 지훈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었다. 유진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단순한 악연이 아니었다. 그들의 부모님 세대에서부터 이어진 어둡고 끈적한 무언가가 존재했다. 서동철 사장의 죽음은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닐 수도 있었다. 그가 혹시 과거 프로젝트의 비리나 지훈의 어머니가 겪었던 사고의 진실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제거당한 것이라면 끔찍한 가설이 두 사람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박선희는 그저 탐욕스러운 계모가 아니라 더 거대한 음모에 연루된 하수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들이 이 충격적인 진실의 조각을 마주하고 혼란에 빠져 있던 바로 그 순간 외부의 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은 온통 서유진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로 도배되었다. 강지훈 대표의 약혼녀, 알고 보니 신분 세탁한 고아 출신 사기꾼, 충격 단독, 서유진의 추악한 과거와 남자관계 폭로 등 사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뒤섞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동시에 강태민은 할아버지인 강 회장을 찾아가 이사회를 소집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강지훈과 서유진은 이제 막 자신들을 옥죄어 오는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어렴풋이 깨달은 동시에 사방에서 덮쳐오는 비난과 공격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스캔들이 터진 아침, 강지훈의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건물을 에워쌌고 회사의 전화는 불이 났으며 인터넷은 유진을 향한 무자비한 비난과 조롱으로 들끓었다. 유진은 창백한 얼굴로 태블릿 화면을 내려다보았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가 돈과 권력을 위한 추잡한 도구로 난도질당하는 것을 보며 그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절망감이 목까지 차오르는 순간 단단한 손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차갑고 고요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은 분노라는 이름의 푸른 불꽃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손에서 태블릿을 빼앗아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으며 말했다. 보지 마. 저 쓰레기들은 우리가 신경 쓸 가치도 없어.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했다. 그는 무너져가는 유진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짧고 강하게 안았다. 이 모든 것을 끝낼 거야. 우리가 함께.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싸우는 전우에게 하는 맹세와도 같았다. 그 짧은 포옹에서 유진은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큰 힘과 위안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사치였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였다. 긴급 이사회까지 남은 시간은 단 하루. 그들은 시간을 쪼개어 움직였다. 지훈이 언론 대응과 이사회 전략을 짜는 동안 유진은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단서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그때 그녀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아버지가 서재 깊숙한 곳, 박선희는 절대 알지 못하는 비밀 공간에 보관하던 작은 금고. 그녀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그것을 확인하라는 유언과도 같은 말을 떠올렸다. 유진은 즉시 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지훈은 자신의 경호팀을 동원해 한밤중에 유진의 옛집으로 잠입했다. 박선희와 서민아는 승리를 자축하며 호텔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먼지 쌓인 아버지의 서재. 유진은 익숙하게 책장 뒤에 숨겨진 버튼을 눌렀다. 벽의 일부가 소리 없이 열리며 작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생년월일을 입력하자 굳게 닫혔던 금고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낡은 회계 장부 한 권과 작은 USB 메모리가 들어있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USB를 노트북에 연결하는 순간 그들 앞에는 지옥도와 같은 진실이 펼쳐졌다. 그 안에는 아버지 서동철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록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과거 진성그룹의 자회사가 강태민의 아버지를 주축으로 어물급 정치인의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 그리고 그 과정에서 비리를 눈치챈 강지훈의 어머니를 사고로 위장해 제거한 정황까지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리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아버지와 내연 관계에 있던 박선희가 알게 된 것이다. 장부에는 박선희가 강태민의 아버지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서동철 사장을 침묵시키는 대가로 서진 무역을 넘겨받기로 한 추악한 거래 내용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심장병 약을 몰래 위약으로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그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가장 교활하고 잔인한 방식의 계획된 살인이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유진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피눈물 같은 것이 흘러내렸다. 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의 눈빛은 이제 분노를 넘어선 모든 것을 파멸시키겠다는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다음 날 진성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였다. 강만철 회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강태민은 의기양양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유진의 스캔들을 언급하며 강지훈의 판단력을 맹비난했고 그를 회사의 명예를 더럽힌 무책임한 리더로 몰아갔다. 이런 여자에게 빠져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강지훈 대표는 즉시 해외 리조트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의 선동에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태민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과 서유진이 들어섰다. 지훈은 태민의 비난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회장석으로 걸어가 말했다. 개인의 스캔들보다 더 중요한 회사의 존폐가 걸린 안건을 먼저 논의해야겠습니다. 그는 들고 온 노트북을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연결했다. 다음 순간 화면에는 서동철의 비밀, 장부 내용과 박선희, 그리고 강태민의 아버지 사이에 오고 간 돈의 흐름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회의장은 충격으로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태민의 아버지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자리에 주저앉았고 강태민은 자신이 판 무덤에 스스로 빠졌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모든 증거가 공개된 후 유진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스캔들의 주인공인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살해당했는지를, 그 진실이 어떻게 두 가문의 비극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그 어떤 비난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지훈은 유진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는 모든 이사들과 할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안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썼던 결혼 계약서였다. 그는 그 계약서를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이 모든 것은 계약 따위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는 유진의 손을 굳게 잡으며 선언했다. 이 사람은 제가 평생을 걸고 사랑하고 지켜낼 여자입니다. 유진의 싸움은 곧 저의 싸움입니다. 계약을 넘어선 그의 진심 어린 고백. 그것은 모든 음모와 비난을 잠재우는 가장 완벽한 마침표였다. 강만철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을 향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깊은 눈에는 질책이 아닌 새로운 후계자에 대한 강한 신뢰와 인정이 담겨 있었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그들은 마침내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함께 서 있었다. 이사회에서의 폭탄 선언 이후 모든 것은 급물살을 탔다. 강태민과 그의 아버지는 진성그룹 내의 모든 직위에서 즉시 해임되었고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되었다. 한때 그룹을 호령했던 그들의 가문은 비자금 조성,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낱낱이 해부되며 한순간에 몰락했다. 박선희와 서민아 역시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화려한 명품 옷과 보석은 벗겨지고 차가운 수갑이 그들의 손목에 채워졌다. 남편을 살해하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악독한 계모와 철없는 딸의 비참한 종말은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였다. 언론은 연일 이 거대한 스캔들을 대사특필했지만 이제 대중의 비난은 더 이상 유진을 향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극을 딛고 진실을 밝혀낸 그녀에게 응원과 격려가 쏟아졌다. 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유진은 아버지의 회사인 서진무역을 되찾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강지훈과 진성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모든 것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회사를 되찾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박선희가 망쳐놓은 회사를 재건하고 정직하고 성실했던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다시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직원들 앞에 선 그녀는 더 이상 위태로운 상속녀가 아니었다.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신뢰감을 주는 젊은 리더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눈은 과거의 복수심이 아닌 미래를 향한 희망과 책임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강만철 회장은 유진과 지훈을 조용히 자신의 거처로 불렀다. 그는 예전의 위압적인 모습 대신 한 명의 평범한 늙은이로서 두 사람을 맞았다. 그는 유진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내 아들과 손놈이 저지른 죄를 이 늙은이가 대신 사죄하네. 자네 아버님께도 그리고 모진 풍파를 겪은 자네에게도 면목이 없고
울었구나. 그는 진심으로 괴로워했다. 그리고는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자네야말로 우리 강씨 가문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인자 보배일세. 부디 우리 지훈이 곁에서 녀석의 얼어붙은 마음을 끝까지 녹여주게나. 그것은 가문의 수장으로서 내리는 가장 진솔하고 따뜻한 허락이었다. 며칠 후 지훈은 유진을 데리고 한적한 바닷가 절벽으로 갔다. 그곳은 그의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묘비 앞에 서서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꺼내 보였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던 자신의 과거, 사랑이라는 감정조차 사치라 여기며 살아왔던 고독한 시간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내 세상은 온통 회색이었어. 그는 유진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짙은 슬픔과 함께 그것을 이겨낸 새로운 온기가 담겨 있었다. 당신이 내 세상에 들어와 처음으로 색을 입혀줬어. 당신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 그는 유진을 부드럽게 안았다. 유진은 그의 등을 토닥이며 그의 아픔을 자신의 온기로 감싸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는 유일한 치유자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던 어느 날 저녁, 유진은 서진무역의 대표실에서 늦게까지 업무를 보고 있었다. 아버지의 온기가 남아있는 그곳에서 그녀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있었다. 그때 지훈이 예고 없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는 평소에 흐트러짐 없는 모습과 달리 조금 긴장한 듯 보였다. 그는 유진의 책상 앞으로 다가와 한쪽 무릎을 꿇었다. 유진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보석 반지 대신 두 사람의 이니셜이 새겨진 심플한 반지가 들려 있었다. 그는 유진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서유진 씨, 우리는 계약으로 시작했고 복수를 위해 함께 싸웠고 서로의 상처를 통해 서로를 구원했지. 이제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어.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떨렸다. 더 이상 계약 파트너도 전략적 동맹도 아닌 나의 아내, 나의 가족,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어. 이번에는 진심이야.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의 아내가 될게요, 지훈 씨.
그는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두 사람은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길고 부드러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서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결혼식을 올렸다. 차가운 CEO와 가난했던 소녀의 이야기는 이제 모두가 아는 동화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동화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절망의 끝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차가운 세상에 맞서 싸우며 서로의 온기로 상처를 치유하고 마침내 진정한 사랑을 피워낸 치열한 현실이었다.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나란히 앉아 서류를 보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은 평온하고 아름다웠다. 이제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아침과 함께 만들어갈 빛나는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